저는 여기 이곳 뉴욕에서 지난 25년간 비즈니스법과 소송 그리고 국제거래를 전문으로 일해온 조석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한 조항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세 확장을 결정한 우리 한국의 사업자들에게는 이 미국 회사들과 또한 세계의 다른 회사들과 이제 기술 사용 협정,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그런 계약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 공급 계약서를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디스트리뷰션 어그리먼트죠. 그 공급 계약서보다 이제는 또 기술 사용 협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계약에 있어서 또한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중요한 계약서들이 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나 디스트리뷰션 어그리먼트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들을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이므로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조항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보일러플레이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또 더해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계약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들, 그것들을 제가 3단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계약은요, 그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서방 세계에서 앞으로도 꼭 쓰여지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계약에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A라는 회사는 지난 5년간 부단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회사 성장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회사를 사세를 확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 6개월간 또한 시장을 조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그 새로운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품목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 회사와 그 계약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는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될 때 처음으로 그 반대쪽에 있는 기업의 중역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역들과 교감을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서로 합의하게 되죠. 또한 서로 간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 기업과 어느 정도 협상이 된 후에는 이제 기본적인 조항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장이나 두 장 정도의 간단한 약식으로 MOU를 체결하게 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페이스로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의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나 많은 불리한 조건이 있지 않았나. 또 그러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내가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서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어떻게 충분한 경험과 능력으로 이 계약서를 만들어낼지 내심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좋을 것인지 또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다시 한번 우리 본인께서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률 서식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식에 보통 다 기승전결이 있죠. 그 서식에 또한 그 여러 가지 계약서만 보면 이러한 계약서가 어떠한 계약서인지 대강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뭐냐고요? 체크리스트가 잘 모르시면은 꼭 한번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라이센스 계약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제가 10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 당사자가 라이센서나 라이센시죠. 그게 누구신가? 그럴 때 우리 한국 회사가 라이센서가 될 수도 있고 미국 회사가 라이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시도 똑같이 한국 회사나 미국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라이센서나 라이센시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 한계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 위반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시나 라이센서가 어떠한 회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꼭 명세를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라이센스를 하는 것인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라이센스를 했는데 이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더 좋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그 라이센스 품목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 나중에 개발된 제품까지도 이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제품이 같은 라이센스로부터 나올 때 그럴 때 라이센스가 꼭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세 번째는요. 그 계약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을 보통 라이센스 기간은 5년에서 7년 정도로 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5년 정도 할 경우 많은 투자를 한 라이센시가 자기의 투자를 제대로 다 회수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시는 그 비즈니스를 고려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라이센시에게 그 옵션 기간, 옵션 피리어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옵션 기간이 3년 내지 또 5년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계약을 또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또한 옵션을 할 것인지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 명세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는요.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그 장소를 커버하느냐 그 라이센스 구역을 우리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구역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EU인지 꼭 명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북한도 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개성을 볼 때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센스 구역을 꼭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정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보호하는 그러한 체제가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인터넷 마켓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켓을 설정할 때 구역을 설정할 때 인터넷 마켓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마켓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라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마켓을 꼭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그 비용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라이센서가 라이센스에게 업프런트 피를 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프런트 피는 개발 비용을 또 일부 부담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업프런트 피를 또한 요구뿐만 아니라 매출의 몇 퍼센트나 넷 인컴의 몇 퍼센트를 내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 회계들이 매 달이나 매 쿼터마다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조하며 서로 간에 편한 마음으로 이 서로 간의 페이먼트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율이 급하게 변동할 때가 있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시즌이 안 맞아서 또한 페이먼트 스케줄을 90일 정도까지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 토픽은요.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어떠한 라이센스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볼 때 독점 라이센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독점을 받고 싶자고 할 때 라이센스가 exclusive, 독점이라는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점이라는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것을 꼭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이센시가 어떤 경우에는 서브 라이센스를 주고 싶어 합니다. 이 서브 라이센스는요, 그 구역 안에서 라이센시가 또한 여러 명의 여러 비즈니스를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서브 라이센스를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빠른 시간 안에 확장할 수 있겠죠.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상표 등록인데요. 우리가 항상 현대에는 상표 등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그래서 상표 등록 및 특허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을 했을 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 회사가 한국에 그 어떠한 라이센스를 주었을 때 한국에 상표 등록을 해야 됩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라이센시에게 상표 등록을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라이센시가 또한 상표 등록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침해하는 제3의 회사를 또한 소송을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조해서 소송을 대응해야 되겠지만 이 계약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되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어덴덤이라 그러는데요. 계약에 보통 추가로 자세한 제품이나 값을 추가로 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양자 간에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언더스탠딩을 갖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고하게 계약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계약이 빠지지 않고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9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인데요. 항상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빠지지 않았나, 계약서에서 어떠한 것이 빠지지 않았나, 우리 비즈니스에 비교해 볼 때 어떠한 비즈니스에 따라서 모든 것이 틀리겠지만 어떠한 조항이 빠지지 않았나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